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9월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졌을 때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심지어 최근 내용을 반영한다는 주간 전세 가격 지수마저도 2주째 보합을 하다가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자꾸 올라간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빼고 혹은 통계를 굉장히 과거 거부터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분위기를 상승 분위기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원래는 실거주 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 전세 자금 대출로 살릴 수 있는 여력도 한계를 맞이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드디어 서울 수도권 지방 봤을 때 수도권 지방이 이미 하락으로 있었고 전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울도 보합으로 바뀌었다. 좀 있으면 하락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직전주와 변주와 보합하거나 하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을 뿐 호가 자체는 내리지 않아 대출이 풀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상승 기류가 생길 수 있을 뿐이다. 생길 수 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수요가 없다는 소리고 수요가 없다는 게 가격 하락 징조 아니에요? 저 윤 위원님, 윤 하면 누군지 대부분 아직 자꾸 다른 윤이 떠오를 수밖에 없구나. 부동산 시장에 저분 유명한 상승론자입니다. 왜냐면은 건설 마피아 쪽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지표를 내주시는 분이라. 근데 맨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게 수요 공급의 논리 아니었어요? 수요가 없는데 수요만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가지고 돈 잘 벌면은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느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혼부부들이 4명씩 낳으면은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고 요거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매매 가격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엔 매매 가격만 대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시장에 거품이 끼는 거는 대출 거품이 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 상승이 나왔던 이유, 윤석열 정부 때 떨어지는 상황에서 열심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유는 전세 가격의 거품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서울 전세 가격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 9월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 전세 가격 지수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전세 가격 떨어졌다, 전세 가격 지수 떨어졌다,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졌다 라고 기사 뜬 거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게 모니터링 자료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도무지. 올라갈 때는 몇 주째 상승, 몇 달째 상승 이런 기사들 맨날 띄우더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혹은 벌써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전에 2주째 보합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기사에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원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 한 가지 보실게요. 91.21, 91.1. 자, 여기 상승이었죠? 0.00, 91.21, 0.00이죠. 91.20으로 떨어졌는데 왜 보합이에요? 언론에서 기사 내려면 또 상승률이 하락이다 이게 나와줘야지.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을 테지만 또 부동산원 자체에서 떨어졌는데 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는 오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보합이에요. 어떻게든 안 떨어지는 지표 안 내려고 난리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물가 반영할 때 부동산원 지표로 반영을 하든가.
물가 반영할 때 부동산 지표를 반영한다고 했으면요, 부동산원에서 떨어지는 지표 엄청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원 지표로 전세 가격 지수, 월세 가격 지수 올라갔으면요, 우리나라 물가 절대 1%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연간 2.3%? 말 같지도 않은 소리 2.5%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부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나왔겠지.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현황은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 그런데 집값 요인 1위는 대출구제, 2위는 공급 부족. 그래서 서울 전세는 오른다. 95%. 그 이유는 빌라포비아와 공급 부족이다. 그럼 빌라포비아면 빌라 전세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빌라 전세 떨어진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빌라포비아 때문에 월세 오른다. 빌라는. 그리고 전세 시장을 두고서 보면요, 전문가 대다수인 95%가 서울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40% 상승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지방은 60%가 하락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전세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 같은 경우 오히려 서울이 더 심하죠. 수도권이 더 심하죠. 근데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은 임대주택 입주 물량, 임대주택이 전세나 월세 수요를 빨아들이는 거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 16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서울은 입주 물량이 2만 채 늘어나고 전국이 8만 채 정도 감소했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한 6만 채 감소했다는 소리죠. 근데 서울은 입주를 더해도 공급 부족이고 서울 외쪽 지방은 맨날 공급 과잉이야. 공급 부족한지 공급 과잉인지 확인도 안 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가구수 늘어나는 거, 열실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가구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본다. 가구수가 언제 늘어날까요? 집을 파는 것보다 증여가 낫다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증여가 엄청 늘어났다고 하죠. 왜? 팔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로 넘기고 있죠. 분산시키려고 세금을. 그럼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나요. 가구 분할을 한다고 해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구수 늘어나는 것을 가구수만큼 안 늘었다고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만약에요, 증여하는 만큼 가구수가 늘었어요. 그러면요, 1인 가구는 자가 비율이 엄청 높아야 합니다. 증여를 보통 위에다 하진 않죠. 내가 가정이 있는 남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제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지 세금 분산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증여를 한다.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다. 이런 경우 많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늘어나는 1인 가구 중에서 청년층 가구의 자가 비율을 봐야 되는데 1인 가구 증여받고 그 가구수 분화해가지고 1인 가구로 나왔으면요,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청년층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즉 가구 수만 뻥튀기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평년에 한 4만 건 안팎이었는데 지금 8만 건, 9만 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 부족이 개소리란 게 나오는 건데 전세 매물도 슬슬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전세 떨어지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많이 했죠? 9월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진 지 지금 몇 주째 됐는데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 보합됐는데 이야기 안 나오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 떨어졌는데 부동산원에서는 보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죠. 전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이런 것들만 뜹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간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전세 월세가 맞습니다. 근데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매 가격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전세 가격은 버텨주는데 매매 가격만 떨어지게 된다면 연끌족들이 힘들겠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갭투입꾼들이 원금을 갚아야 돼요. 내가 30채를 샀다고 해봅시다. 전세 가격이 1,000만 원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30채를 산 사람들은 3억이 필요해요. 전세 사기 왜 터졌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땐 버티고 올라갔을 때 남는 차익은 지들이 처먹다가 떨어지니까 안 돌려주고서 바로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 아직은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월세가 수요가
나면 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 매매 가격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억짜리 집에 월세 300만원씩 받았는데 이 집값이 막 2년 뒤에 보니까 8억, 한 6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6억짜리 집에 월세를 더 올려가지고 350, 400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런 기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 가격 떨어지면 월세 가격 올라가가지고 진짜 월세 가격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을 내줘가지고 전세를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은 전세 가격 떨어져도 월세 가격 올라가가지고 집주인들을 월세로 돌릴 수 있으니까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근데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어요? 왜 월세 가격이 올라간지 알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수요는 늘어났는데 빌라를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저 빌라 포비아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전세를 그대로 놓는 거죠. 예를 들어 1억 8천짜리 전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매입하면은 공공기관이 매입하면 손실 나죠. 전세로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빌라 전세 왜 안 들어가요? 전세 사기 당할까봐. 근데 공공임대로 나온다? 전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빌라 포비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떠넘겨가지고 너네한테 무이자 대출 내주겠다, 너네가 자가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빌라 포비아가 생기는 거지. 건설사 도울 돈에 한 10분의 1만 전세 사기에다가 투자를 했어도요 빌라 포비아 현상 절대 안 생깁니다. 빌라 포비아를 만들어가지고 건설사들 위험한 것들을 받아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 와중에 지금 저 사람들의 전망이 다 빗나갈 이야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저런 가정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올해 집값 오른다, 내년 집값 오른다, 매번 이 가정에 깔려 있는 그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그 가정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금리 올라갈 때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 적 없다 그러면서 다 틀렸는데 이제 와서는 금리 때문에 집값 올라갈 거라고 다들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 바꾸고 있죠? 근데 미국 금리 인하 당분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창용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서도요 금통위 위원 7명이 금리 인하를 다 반대하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연준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타난 경제 신호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일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계속 물가가 살아나도록 금리를 내릴 명분이 있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 게 없는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우리의 책무는 끝나지 않았다. 물가 2%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도 목표를 하고 있다. 또 2% 목표로 복귀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통화정책을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작년 말이랑 또 올해랑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전대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소리는 올해 2번 내리는 것도 안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한 번 내리건.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채권금리 영향받아서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매매보다 전세입니다.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은행권에서 대출 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호가 버티기 매매든 전세든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나올 수 있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버티다 균열 나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답은 나왔죠. 근데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은 허그의 대의변제 역대급으로 들어가고 인차권 등기명령 역대급으로 들어가고 또 강제경매 역대급으로 들어가죠. 대출 내줘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은행권 대출 한도도 매우 많이 줄었다. 작년 대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